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14년 3월 9일 CAT 1급 어제 제가 2급 올렸죠. 1교시가 아니라 요번에 2교시입니다. 2교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모델링 수정하고 이제 최적 산출하는 것까지 해서 이제 최적값을 이제 적어내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제공된 템플릿이 있고요. 요번 템플릿도 마찬가지로 늘상 하는 얘기지만 여기 안내 문구 같은 거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도면 작성할 때 필요한 그 뷰 블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블럭이죠. 타이틀 블록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유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시험 볼 때는 이제 요런 게 있으니까 요거는 선택해서 반드시 지우고 시작하세요. 저걸 꼭 남겨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CAT 2급이든 1급이든 항상 저런 게 있는데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거기에 이제 뭘 해라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거를 안 읽으세요. 그렇게 남겨놓으시는 분들은 거기에 분명히 이제 모든 걸 다 확인하고 나면 이거를 지워주세요라고 돼 있어요. 그거 안 지워주면 그것도 감점 사항이고 불필요한 객체가 남아있을 때 감점이 CAT 1급이나 2급이나 되게 크거든요. 8점이 감점이거든요. 그거 하나 때문에 8점이 감점되는데 그걸 그대로 남겨놓으신다. 본인이 조금만 주의해서 그 시험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잘 읽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왜 시험에 나와있는 그 안내문 구도를 제대로 읽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꼭 시험에서 이제 뭐 하는 이제 주의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꼭 읽어보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네, 제가 지금 코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아마 오늘 계속 쿨쩍거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이제 풀어봅시다. 지웠으니까. 요렇게 돼 있고요. 지금 평면도 상태로 딱 보이고 있죠. 평면도에 있는 치수를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 DLI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자, 150. 예,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요 점까지. 32. 예, 맞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간격. 요거는 3D니까 정렬로는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이거 DAL 해가지고 여기 잡고 여기에 이제 직교로 엮잖아요. 그래서 PER 하면 치수가 잘 나오네요. 우연히 같은 선이 선택이 되면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쪽에 선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화면 돌려볼게요. 지금은 같은 높이에 있는 선이 걸렸는데 만약에 요 위쪽 선이 걸린다든가 그러면은 대각거리가 측정이 돼요. 그래서 잘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때는 DAL을 쓰는 것보다는 DLI 해가지고 잡고 회전 R 해서 요렇게 측정하는 걸 권장을 드려요. 방금 전에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잡혔는데 저게 이제 선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대각거리가 측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3D 상황에서는 저 거리를 측정을 할 때 DAL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지 않아요. dim 얼라인을 사용하는 걸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34 치수는 맞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DLI 여기 찍고 그 다음에 R 해서 요렇게 해서 이제 요 방향으로 12mm 예, 딱 맞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각도죠. 그래서 DAN 해서 이제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 각도가 예, 안 맞네요. 38도가 나오는데 여기는 29도니까 9도가 더 플러스가 돼 있네요. 9도가 더 플러스가 돼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얘가 29도가 되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 그쵸? 그림상으로 봐도 얘가 거의 끝단까지 와 있는데 여기 상당히 공간이 많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저 각도 때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중요한 게 이제 얘의 각도가 틀렸으니까 이면만 돌리면 되는 게 아니죠. 방금 전에 우리 확인했을 때 뭐가 맞았어요? 이게 맞았고 이게 맞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선과 이 선이 다 평행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상태로 평행하다는 건데 그렇다고 여기의 각도만 돌려버리면 평행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 세 개의 면을 모두 다 돌려줘야 된다. 그렇죠? 모두 다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저 간격도 유지한 채로요.
그래서 간격도 유지한 채로 돌리는 건 간단해요. 같은 기준을 잡고 하면 되는데 간혹가다 실수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얘를 돌릴 때는 여기로 돌리고 얘를 돌릴 때는 얘는 여기를 가지고 돌려야지 이러면 안 돼요. 따로따로 저렇게 각자 끝점을 잡고 돌려버리면 간격이 틀어집니다. 이 간격이. 간격이 유지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면도 여기를 축으로 돌고 이면도 여기를 축으로 돌고 이면도 여기 축으로 돌고 모든 면이 같은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한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도를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고 이때는 이제 면 테이퍼를 쓰시면 안 됩니다. 면 테이퍼 쓰시면 아마 내가 여기를 축으로 잡는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때는 면 테이퍼를 쓰시면 절대 안 되시고 면 회전을 가지고 같이 돌려주셔야 돼요. 자, 그거 한번 수정을 해볼까요? 이렇게 화면 그 경사면이 보이도록 돌려주고 방금 전에 이제 2D 상황에서는 면 3개다. 이면 이 안면 이 요 면 3개다라고 했는데 지금 3D 상에서는 면이 3개가 아니네요. 하나, 둘, 요 안쪽에 있는 요면 셋, 그 다음에 넷, 4개의 면입니다. 4개의 면을 모두 선택해서 같이 돌려주셔야죠. 자, 그러면 솔리드 에디트, 면 돌릴 거니까 페이스 F, 그 다음에 회전 R. 자, 그리고 면은 이면, 그 다음에 요면, 그 다음에 요 윗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면. 이렇게 4개의 면을 모두 다 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엔터. 자, 축을 지정해야 되는데 축은 어디? 축은 여기입니다. 이 축이에요. 이 축. 이 축이 이 점이죠. 네, 이 축을 기준으로 돌려줘야 된다. 이제 축의 방향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디를 첫 번째 찍고 어디를 두 번째 찍을 거냐? 그거에 따라서 뭐 각도를 적용해주는 값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쪽으로 이 그림상에서가 아니라 요 그림상에서 이쪽으로 구도를 돌려줘야 돼요. 이쪽으로. 그러면 요게 지금 반시계 방향이 되는 게 편하겠죠. 플러스로 그냥 9만 입력하면 되니까. 그러려면 내가 어디서 봐야 된다? 요 위에서 요렇게 내려다 봐야 된다. 이 상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얘가 반시계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렇게 바라보려면 첫 번째 점을 여기를 찍고 두 번째 점을 여기를 찍는다. 요거를 유의하셔야 된다. 만약에 반대로 찍으면 어떻게 된다? 부호에 반대로 찍으면 상관은 없어요. 부호에 대신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된다. 방향이 반대가 된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기 찍고 두 번째 여기 찍고 그 다음에 9를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 좁아진 게 보이시죠? 아직 값은 수정 안 됐는데 이 명령을 종료하셔야 돼요. 명령을 ESC 종료를 해주시면 같이 바뀌는 게 보이죠? 자, 그래서 딱 보면 29도. 9도가 더 돌아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적용해 줬을 때 이제 여기가 만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야 될 거 반지름. 자, 여기는 지금 요거 좀 형상이 좀 다르게 돼 있는데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구 같은 경우는 그 구 끝에 엣지를 정확하게 못 봐요. 이게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줘요. 3D가. 이제 면을 가지고 면의 개수를 몇 개로 분할할 거냐는 옵션에 설정이 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면을 분할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9의 4분에 도달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분할되는 선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9 보면은 이렇게 있다고 봐야 돼요. 요 점을 지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제 4분에 있는 저 엣지는 저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9에서 엣지가 있다는 것 자체도 애매하죠. 그러니까 애당초 엣지가 없는 애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반지름 요걸 측정하려면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측정하려면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플랫샷이죠. F샷. 자, 플랫샷을 해가지고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내려놓고 엔터 3번 쳐서 이렇게 엣지가 나오면 이제 이 엣지를 측정을 하면 돼요. 측정을 하면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서 이제 3D적 감이 좋으신 분들은 굳이 저렇게 측정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반지름을 정확히 갖고 있는 엣지가 있어요. 지금 이 형상에는. 그게 어딨냐면 지금 보면 이 구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요 면에 요 면상에 있거든요. 그러면
9가 이 면으로 잘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잘린데 9가 잘린데 엣지가 여기 살아 있어요. 그게 어디서 표현되느냐? 정면도에서 표현됩니다. 그래서 굳이 힘들게 이거 플랫샷을 하느니 F샷을 하느니 플랫샷을 하느니 제가 생각할 때 저라면 굳이 이거를 여기서 확인 안 하고 여기서 확인하겠다. 정면도 치수를 확인할 때 같이 확인하겠다. 왜냐면 지금 나머지 치수들은 다 확인을 했잖아요. 이건 다 확인을 했고 잘못된 치수 맞춰줬고 다 끝났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치수 볼 거는 요거 하나 남았는데 이거 그냥 어차피 다음에 정면도 돌아가서 측정할 거니까 돌려서 측정을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얘를 마지막에 측정을 했잖아요. 저는 이 도면 딱 보자마자 그게 감이 왔어요. 아, 저거는 돌려 측정해야지. 예, 이 감이 왔어요. 그래서 쟤를 일부러 마지막에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도 오면 좋다. 그런 감이 올 정도로 3D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시면 좋다. 그래서 굳이 이제 저는 플랫샷 한 거 측정 안 하겠습니다. 뭐 요렇게 해서 여기를 측정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측정 안 할 거예요. 저라면 저렇게 안 할 거니까. 자, 그래서 플랫샷 한 건 다 언두를 했고 정면 쪽에서 측정을 해야죠. 정면 쪽으로 돌릴게요. 뷰큐브 하단에 있는 이제 화살표를 딱 클릭해서 정면 쪽으로 돌렸고 이 상태에서 XZ 평면이니까 지금 상태를 XY 평면으로 바꿔줘야죠. 그쵸? 그러면 UCS를 해서 현재 뷰를 XY로 바꿀 거니까 V죠. V 엔터. 자, 그러면 이제 XY로 바뀌었고 이 상태에서 치수를 측정하면 되는데 여기서 측정 안 하고 넘어온 걸 먼저 측정하겠습니다. 이 반지름을 먼저 측정을 할게요. DRA. 땅 해서 딱 찍으면 52. 그쵸? 52 딱 맞네요. 그럼 반지름에는 이상이 없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치수들을 확인해 주면 돼요. 자, DLI 하시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43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9mm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16mm 다 맞다. 그 다음에 이제, 원의 중심까지 거리네요. 그거는, DLI. 그래서 일단 요 끝에서, 그쵸? 여기 중심까지. 요거는 9 같은 경우 센터는 잡혀요. 딱 잡혀서, 플래시앗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79, 아닌데. 예, 69인데 10mm가 어긋났네요. 10mm가 더 어디로 가야 돼요? 79니까. 요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10mm가. 요게 파악이 됐고요. 하는 김에 어차피 중심 위치 옮기는 거니까 이것도 같이 확인을 하죠. DLI. 요 끝에서 센터까지 29다. 이건 맞다. 29는 맞는데 79. 그러니까 얘가 위로 그만 10mm가 이제 가면 돼요. 그거를 해주려면 뭘 해줘야 돼요? 저거 해줄 거는 딱 하나죠. 하나밖에 없어요. 이동, 무브를 해줘야 됩니다. 네, 무브를 통해서 해줘야 되고 저쪽 방향으로 옮겨야 되니까 한번 수정해보죠. 자, 이렇게 돌려서 자, 안쪽 면이 딱 보이게 구는 이렇게 파져 있으니까 내면이죠. 자, 그리고 솔리드 에디트 자, F 면 그 다음에 이동 M 무브죠. 그 다음에 요 구의 안쪽 면을 선택을 하고 엔터. 자, 그리고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요? 요 위로 올라가야죠. 아무데나 찍고 어느 방향으로 위쪽으로 직교 F8 눌러서 키고 이 위쪽 방향으로 좌표를 잘 잡아주고 10mm를 이동하겠다 해주면 이동되는 게 보이죠. 얘는 아직 안 바뀌었는데 ESC 명령을 종료하고 나면 측면도 그 다음에 평면도로 돌아가서 볼게요. 이렇게 69mm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10mm가 올라갔다. 네, 이렇게 되면 여기서도 치수 확인 다 끝났죠. 치수 확인 다 끝났고 그다음에 수정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면도 확인할 차례죠. 우측면도로 돌려서 요거는 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줄게요.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UCS V 가지고 현재 뷰를 XY 평면으로 받쳐놓고 지금 딱 보자마자 저는 한 가지 딱 보이는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도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안 보일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딱 보면 이게 각이 이 각이 이게 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딱 봐도 지금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봐도 이게 각이 이렇게 가야겠구나. 이렇게 가야겠구나. 그리고 딱 봐도 이게 요 치수가 맞을 것 같진 않아. 이 치수가 맞겠구나. 그럼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이면을 기준으로 가는 거고, 양쪽이 이제 이렇게 안 맞는다는 거는 이게 물론 이제 확인은 해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서도 동일한 각만큼 갔을 거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문제 출제자가 이제 유도를 하는 거는 면의 테이퍼, 면 기울이기를 이용을 해서 수정을 해라. 라고 유도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 문제 만든 사람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었겠죠. 면 기울이기를 이용해서 이제 수정을 했을 거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거 빼고 나머지 치수가 더 맞냐를 우선적으로 확인을 할게요. 자, 일단 요 끝점에서 요 끝점까지가 106이 나오는가? 예,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요 높이가 97이 나오는가? 예,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각도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DAN 해가지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각도가 얼마가 나오느냐? 80도.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각도가 얼마가 나오느냐? 80도. 그렇죠? 똑같이 들어갔죠. 똑같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양쪽에 똑같은 값. 그래서 5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 5도가 이렇게. 이렇게 5도가 적용이 돼요. 양쪽으로. 자, 그럼 이제 면 테이퍼의 개념을 생각을 하자면 지금 요게 뭐냐면 요게 각이 요렇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형상의 최적. 제가 늘상 얘기하죠. 면 테이퍼는 최적이죠. 최적이 어떻게 됐다? 줄었다. 면 테이퍼 같은 경우는 최적이 줄었을 때 각도값이 얼마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최적이 줄 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단 기준선을 우리가 그리잖아. 기준선. 그러니까 이면이 기준이니까 이면의 치수가 유지되는 게 기준이니까 내가 이면에 있는 한 점, 아무 점이나 한 점을 잡고 여기서 기준선을 그릴 때 이거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인장 방향이라고 했죠. 인장 방향을 그려줄 때 이쪽으로 그리느냐 이쪽으로 그리느냐. 즉 우리가 선을 그릴 때는 점을 하나 찍고 두 개를 찍잖아요. 그거를 이쪽으로 찍느냐 이쪽으로 찍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이 최적이 줄어든다라는 개념이 달라져요. 어느 쪽으로 줄었을 때 이 최적이 줄어드는 거냐? 이쪽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거로 찍었을 때 이쪽 방향 2번 방향 지금 저쪽 방향으로 찍었을 때 최적이 주는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찍었을 때 이쪽에 있는 최적이 주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쪽을 찍었다. 2번을. 그러면 이쪽의 최적이 줄어야 돼요. 그럼 이쪽의 최적이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경계 기준을 기점으로 반대쪽은 반대로 최적이 늡니다. 플러스 값 썼을 때 최적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쪽을 찍으면 마이너스 5도를 적용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쪽을 찍으면 뭐예요? 플러스 5도를 적용을 한다.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 학원 강사님들이 저 테이퍼, 면 기울이기에서 저 개념을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안 하고. 일단은 그분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좀 모르겠어요. 그분이. 왜냐면 강의하는 내용에서는 그분이 그걸 안다 모른다를 얘기를 안 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하는 게 뭐냐면 값을 넣어보고 반대로 되네 그러면은 컨트롤 Z 눌러가지고 명령 취소하고 반대값을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해요.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제가 의심하기엔 제가 몰라. 근데 뭐 증거는 없으니까 모른다는 내가 아는데 그냥 학생들 알기 편하라고 그냥 하기 편하라고 부담감 없게 하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고 제가 그걸 지적한 강사님들은 거의 대부분은 모른다고 절대 인정 안 해요. 근데 제가 먼저 이거를 설명을 안 해주고 나서 그러면은 왜 그쪽이 줄어들고 최적이 줄어들고 왜 그런 걸 설명해 주세요라고 대부분 물어보면 제가 만난 강사들의 90%는 대답을 못해요. 그 대답도 못 하시면서 왜 안다고 말씀을 하세요라고 하면 네,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당황하는 거죠. 그러면 승질을 냅니다. 승질을 해요. 거의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반응이 그렇더라고요. 승질을 해. 그러니까 강사님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는 걸 창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이제 밉보인다, 학생들한테 이제 밉보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일단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르치고 지식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태도는 내가 모르면 모른다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모름을 인정을 해야지 그 모르는 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 면테이퍼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 못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나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모름을 인정해가지고 몇 번이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확인을 한 거예요. 연구를 했다고요. 아, 그러고 나니 생각해보니 그렇네. 저런 원리가 있네. 그 이후에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자기가 모르는 걸 인정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강사님들은 발전이 없어요. 제대로 된 지식을 습득할 수가 없어요. 강사도 사람인데 모를 수는 있어요. 그건 알아요. 근데 그 모름에 대한 태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진짜 제가 강사 처음 할 때 다른 분한테 연수를 받았을 때 그분이 했던 얘기 전 기가 찼어요. 절대 몰라도 모르는 걸 들키지 마라. 왜 그래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는 지금이라도 어떤 제 밑에 제가 강사할 때도 제 밑에 후임 강사들 왔을 때도 항상 얘기했어요. 모르는 건 깔끔하게 인정해라. 학생들한테 거짓말을 지원해서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지식을 전파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상대방이 그거를 객관적으로 딱 치고 들어오면 깔끔하게 인정해라. 제일 중요해요. 강사들 자기 모르는 거 안 들키려고 뭐예요? 학생들한테 거짓말 지원해가지고 막 둘러대요. 학생들은 그것도 강사가 얘기하니까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왜 잘못된 지식을 그렇게 전파를 해요? 그러니까 강사님들은 제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세요. 그리고 제 영상 보시면서 제가 잘못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지적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그게 객관적으로 인정이 제가 비교를 생각을 했을 때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제 영상에도 충분히 사과를 하고 다시 수업 방식을 바꿔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 중에 잘못된 내용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늘 하는 얘기지만 강사가 뭘 가르쳤다 그래서 그게 절대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라. 저 강사도 틀릴 수 있다. 그거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기하공차에 대해서 제가 요새 전산응용 기능사 그리고 이제 제도 이론 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제가 아마 기존에 가르치는 교재들이나 그런 것들의 내용을 그대로 믿었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내용의 수업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하공차에 대한 내용들은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케이스 교육을 조밀조밀 따져보면 이거 틀린 건데 정답으로 다 교재들에 나와 있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받아들이는 지식에 대한 의심이 있어야지 그런 걸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사설로 빠졌는데 어쨌든 이제 이거는 면페이퍼로 해서 아까 같은 이론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해보죠. 면페이퍼니까 자, 솔리드 에디트 F 그 다음에 페이퍼니까 T 면은 여기 경사면 그쵸?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경사면 화면 돌려서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리고 엔터. 자, 기준은 이제 요 바닥면 지금 보면 바닥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요렇게 그쵸? 그다음에 요렇게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돼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쭉 연장해서 생각하셔도 돼요. 쭉 연장해서 생각하셔도 되고 또 이 바닥면에 존재하는 어떤 점이든 상관없어요. 저 면에만 존재하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강사님들이 꼭 여기를 잡아라, 뭐 여기를 잡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럴 필요 없고 이 면 안에 있는 점들 중에 어느 점이어도 상관없다. 근데 이제 여기를 잡는 이유는 뭐냐? 이런 데를 잡는 이유는 잡기 편하니까. 왜? 오스냅으로 바로 붙어주잖아. 근데 요 중간에 있는 한 점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오스냅이 안 붙잖아요. 그러면 못 잡지. 그러니까 저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도 되냐면 이 구의 중심점을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구의 중심점도 그 면에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9의 중심점 잡을게요. 자, 9의 중심점. 잡고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그렇죠? X축인데 첫 번째를 아까 얘기했지만 첫 번째를 제가 아이고 취소돼 버렸네요. 명령.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다시 할게요. 자, 솔리드 에디트 다시 한번 돌려서 F 키. 자, 이면과 그다음에 이면 해서 어딜 잡는다? 이 원의 9의 중심을 잡게요. 9의 중심을 잡고 이거를 제가 지금 첫 번째 여기 찍었잖아요. 첫 번째 여기 찍었는데 두 번째 찍을 때 여기를 찍느냐 아니면 이쪽으로 가서 여기를 찍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부호가 달라진다. 근데 우리 지금 이쪽 최적이 줄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찍었을 때는 최적을 줄려면 플러스 값, 플러스 5도. 그렇죠? 플러스는 안 적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찍었다 그러면 이쪽 최적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쪽은 최적이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5도. 그래야지 이쪽 최적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쪽을 당겨가지고 클릭, 여기 두 번째 찍고 그 다음에 5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저렇게 줄어들죠. 자, 반대로 컨트롤 Z. 자, 취소했어요, 명령. 자, 명령 취소했고 다시 솔리드 에디트. 자, F. 자, T. 여기 잡고 돌려서 여기 잡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의 중심. 얘의 중심 잡고 말고 여기 요번에 요 끝점 잡을까요? 요 끝점 잡아서 자, 반대로 이쪽으로 클릭해서 이때는 어떻게? 마이너스 5도. 마이너스 5도를 입력을 하면 어떻게 줄어든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ESC 해주면 된다. 근데 이제 각도 같은 경우는 저렇게 각도가 변경되면은 요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요쪽은 이제 한쪽은 안 틀어졌고 한쪽은 틀어졌는데 이거 뭐 굳이 다시 잴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게 75도가 나왔다면 반대쪽도 75도로 바뀌었겠지. 똑같은 가격이 적용되는 거니까. 그렇죠?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치수 확인 전부 다 끝났습니다. 이러면 수정할 거 다 수정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 등각으로 돌려줄게요. 기본 등각. UCS가 바뀌어 있네. UCS 엔터 두 번 치고 UCS 원래대로 돌려주고 자, 홈 버튼 눌러서 이렇게 왔다가 우리가 흔히 기본 등각을 삼는 이 상태로 돌아올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뭐 확인해야 돼요? 정답 띄우고 최적 확인해야겠죠. 일단 정답부터 띄울게요. 자, 정답 띄웠고요. 이제 정답에 있는 최적을 확인해 보자면 VOLUME 볼륨 해서 자, 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그러면 730.622.0135 네,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요 값하고 네,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 때는 저거를 이제 바로 확인이 안 되죠. 네, 저 값이 정답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험 때는 내가 이제 저 최적을 맞게 했는지 뭔지 그걸 확인할 수 없고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 수정하는 능력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무조건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된다. 그러는 거죠. 연습 때는 확인할 수 있지만.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문제 풀이를 마치고요. 최적 산출하는 것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얘를 2D 도면으로 변환을 해서 도면을 완성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